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후삼국 시대를 할 건데, 먼저 후삼국 시대가 열리기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후삼국 시대가 열리기 전 우리는 신라 말을 배우고 있었죠, 그죠? 신라 하대를 배우고 있었는데, 이 신라 하대에서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지방민들의 봉기가 있었죠. 지방민의 봉기, 그리고 호족의 등장,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바로 새로운 사회의 추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특히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새로운 사회 추구를 위해서 등장했던 사상가가 바로 뭡니까? 육두품이죠. 그래서 호족과 육두품이 결합을 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상이 바로 선종, 또 뭡니까?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선종과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호삼국 시대가 열리다가 제목인데요. 호삼국 시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도에 나와 있는 요 나라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때 했지만 후고구려라는 국호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태봉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해요. 알아두시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후고구려라고도 쓰기도 씁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 후고구려가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대신 정식 국호는 태봉이다, 마진 또는 태봉이다 라고 하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에 나오는 지명들은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철원, 개성, 그리고 옹주, 상주, 일선은 현재 선산 구미쯤 됩니다. 완산주, 무진주, 경주,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의미가 뭔지 잘 이해하시고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지방에서 일어난 반란 세력, 바로 농민과 호족이죠. 그래서 이런 세력 가운데 견훤과 궁예가 약간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견훤과 궁예를 한번 살펴보면요, 견훤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이었습니다. 그죠? 이 군인이었고, 이 군인은 해상 세력과 농민군을 기반으로 해서 섞은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된 겁니다. 그죠? 플러스 되어서 무진주, 어디라고 했습니까? 광주죠. 광주. 현재 광주에서 세력을 키우고, 완산주, 지도에 보면 전주네요. 그죠? 전주. 이 전주 동고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도읍을 정하고 왕을 칭합니다. 그래서 후백제의 왕이라고 칭하죠. 아주 또 쉽네요. 그죠? 900년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9세기 제일 마지막 해죠. 그죠? 900년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후백제는 이제 나름대로 정치를 했고, 이제 중국과 일본과도 외교 관계가 맺었습니다. 특히 제가 5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5월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국제적인 이제 활동을 했었고, 신라를 공격하게 됐습니다. 당연하게 이제 이제 백제는 신라를 원수로 생각했었으니까요. 근데 좀 웃긴 게, 견훤은 사실 신라 땅이었던 상주 출신입니다. 근데 상주라는 곳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바로 원종과 에노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주는 기본적으로 약간 반란 쪽에 흐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상주 출신이었던 견훤, 신라인이었잖아요. 신라인인데 아마도 이제 서남 해안을 지키게 되면서 백제의 이제 기치를 내걸어야겠다. 자기가 이제 나라를 세우려면 예전에 역사를 되살려야 되죠. 그래서 백제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되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궁예예요. 이 궁예는 원래는 북원경, 우리
오소경 배울 때 북원경도 배운 적이 있어요. 이런 북원 지방도 나름 이제 그 강주라는 곳이거든요. 이 강주라는 곳에서 굉장히 이제 죄송해요. 삭주네요. 이 삭주라는 명주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삭주와 명주 사이가 이 원주 지방이라서요. 이 삭주 명주를 이끌던 지역이 바로 이제 북원경 한주 삭주 명주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요 북원경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지방에 도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도적들을 규합을 했던 사람이 양길이에요. 양길. 이 양길의 부하였던 궁예가 이제 양길을 이제 꺾고 세력을 차지를 한 거죠. 그때 이제 해상 세력이었던 사람이 바로 왕건이었습니다. 왕융과 왕건. 왕융은 아버지고 왕건이에요. 왕건의 아버지가 왕융인데 이 왕융과 왕건이 이제 궁예에게 의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건의 밑에 있던 중부지방 호족도 모두 이 궁예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 궁예는 미륵신앙을 기본으로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미륵신앙과 함께 호족을 포섭을 해서 송악을 도읍을 해서 후고구려라고 하는 나라, 이때는 국호를 정확히 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진 그리고 태봉으로 바꾸었고 수도를 개성해서 철원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이 견훤과 공예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왕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이 견훤과 공예 그리고 왕건을 수업을 했을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왕건이 나라를 통일했다. 그래서 그 세운 나라가 고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견훤과 왕건 그리고 궁예의 다툼 그리고 이제 변천 과정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세력 간의 성향 파악,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선정승려, 호족, 이게 율두품, 요 탐구활동 부분 잘 정리하시면 아마 다시 앞에 와서 견훤, 궁예, 왕건 다시 한 번 더 심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간단히 여기서 마치고요. 학생 여러분들 실시간 수업 때 했던 거 그리고 학습 활동했던 망고보드를 잘 보시고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봅시다.